네, 12번 함수 fx는 이러한 다항식인데요. 이때 이러한 극한값은 6이라고 합니다. 만족시키는 상수 a를 찾으라고 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 극한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를 잘 살펴야 되죠. 이런 상황으로는 다 대입해서 계산하기 너무 복잡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이런 형태를 보고 뭘까요? 미분계수죠. 네, 미분계수의 정의를 잘 떠올려 봐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구조가 들어갈 수 있는 미분계수는 이렇게 정의돼서 나타날 수 있는 f1 플러스 h예요. 얘를 기준으로 구성을 해보면 돼요. a는 1일 거고 그 h에 해당하는 값 여기 h 그대로니까 분모 h겠구나. 그리고 뭘 빼야 되나요? 네, 1일 때 함수값을 빼죠. 이렇게 구성하면 이게 바로 f'1이구나. 이런 형태였지 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셔야 되죠. 그리고 또 뒤에 있는 모양을 보니까 또 함수값에 관한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살리는 형태로 또 미분계수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죠. 먼저 f1-3h 구성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요 a가 1인 요 f'1을 구성할 수 있나요? 그렇죠. 여기 f1을 빼줘야 되고요. 분모에는 여기 마이너스 3h 그것이 그대로 존재해 주어야겠죠. 이런 형태가 돼줘야 요 미분계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건지 보이죠? 좀 만들어 나가 봅시다. 만들 때의 팁은 우선 분자에 있는 이 함수값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분수니까 분자에 어떤 수를 더했으면 분자에 빼줘야 되고 분모에 어떤 수를 곱해주면 분자에도 곱해줘야 되는 그런 규칙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시작해보죠. f1 플러스 h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 형태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이 함수값 1을 빼줘야 된다. f1을 빼줘야 된다는 사실이 필요하고요. 빼줬으면 다시 만들어줘야지 원래 있는 함수값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식을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에서 이 친구 살릴 수 있고요. 이 친구한테 필요한 건 분모의 h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쪼개고 나머지 이 부분은 따로 써서 또 만들어 보기로 해요. 네, 그럼 앞부분을 정리해 보면 리미트 h는 0으로 보낼 때 분모에 h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계수 앞으로 뺄게요. 그래서 분자를 쫙 써주면 네, 완성이 됐죠. 얘는 우리가 필요한 형태가 되었어요. 나머지 뒤에 있는 값은 이렇게 생겼겠죠. 2h분의 f 요거 이 친구 1-3h가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빼주면 앞에 요 마이너스 요거 문제네요. 요것을 먼저 앞에 이렇게 써주고 진행해 볼게요. 그러니까 요것을 앞으로 이렇게 빼고 앞뒤로 자리를 바꿔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 있는 게 불편하잖아요. 요것을 앞으로 빼서 묶어 줄게요. 그러니까 이 관계 앞에 마이너스.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묶었으니까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를 묶었으니까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이런 구조가 되네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아직 우리가 필요한 게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 마이너스 3h의 값과 이거 일치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완성됐네요. 여기에서 1을 빼줘야 돼요. 분자는 형태 완성이 됐네요. 요것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정리해서 하려면 다시 앞에부터 살짝 써보죠. 마이너스 2분의 1 필요 없는 계수 앞으로 빼고 h분의 f 1-3h 마이너스 f1 이렇게 구성. 분자는 내가 필요한 게 다 갖춰졌어요. 근데 분모에 마이너스 3h예요. 그러면 분모에 마이너스 3을
곱해줬으면 좋겠죠? 그럼 분자에도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3 해서 분자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필요한 대로 다 완성이 되었죠. 비교해 봅시다. 이 부분 마이너스 3H 요거 완성. 그 다음에 이 부분 요거 완성. 그렇다면 요것과 극한값 리미트가 만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미분계수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그리고 얘가 수렴하는 값이겠으니까 리미트를 쪼개서 쓸 수 있게 되고 마이너스 3h분의 f1 마이너스 3h 마이너스 f1 이렇게 되고, 이것들은 f'1이죠. 그래서 간단히 2분의 1 곱하기 f'1로 바꿔 쓸 수 있게 됩니다. 2분의 3 곱하기 f'1로. 그렇다면 얘는 2분의 4, 즉 2 곱하기 f'1이라는 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6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 식이. 이 좌측 부분이 2 곱하기 f'1이고 그게 6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f'1이 3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fx라는 것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래요. 여기서 알려준 바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정보는 이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제 연결해 봅시다.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4로 나오게 되는데 1일 때는 3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x 대신에 1을 넣으면 3, 2a 마이너스 4는 3이라는 결과가 나와야만 한대요. 얘 때문에. 그래서 2a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넘어가면 4. a는 2가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미분 가능한 두 함수가 있죠. 이 두 함수가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하고 있을 때 g'1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gx, 여기 보이죠? 요곳에서 g'x를 구하고 요 x값에다 1을 넣어서 g'1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가봅시다. gx를 미분을 해보면 앞에 있는 이 친구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 뒤에 있는 fx 미분 가능하다고 했던 함수가 곱해져 있고 얘를 미분해야 되는 상황이죠. 곱의 미분 써야 되네요. 그래서 앞에 친구를 미분하면 2x 플러스 3 그리고 뒤에 fx 그대로 두고 더하기 앞에 거 x제곱 플러스 3x라는 식 그대로 두고 뒤에 f'x 이렇게 구성하게 된다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g'1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을 대입해 보면 5 곱하기 f1을 알아야 돼. f1을 알아야 되고요. 1 넣으면 4 곱하기 f'1을 알아야 되네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f1과 f'1 그걸 찾기 위해 다른 조건이 있나 봤더니 우리 여학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아직 안 썼네요. fx 위의 점은 1,1이랍니다. 위의 점이니까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1이라는 얘기예요. f1 찾을 수 있겠네요. 다음 여기에서 1,1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2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일 때 미분계수 f'1은 기울기가 되니까 그것이 2야 라고 알려준 거네요. 다 알려줬네요. 그래서 g'1은 5 곱하기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 곱하기 f'1은 2가 되네요. 그래서 5 플러스 8 1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g'1을 구했어요. 13. 네, 13번 문제 보죠. fx의 함수가 이렇게 두 식의 곱으로 나타나져 있고요. f'a는 마이너스 1,
이때 F'E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F'X 도함수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한 거, 그래서 곱의 미분으로 도함수를 찾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이 도함수에 a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래서 식을 쫙 봤더니 a를 넣으면 요 식은 0이 되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a 값이 존재하겠죠. 이 항에서 정리해 봤더니 a-2의 제곱은 0. 그러므로 a 값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열쇠였네요. a가 2라고 하고 있습니다. F'E이 궁금하다고 하고 있죠. F'E 그러면 이 식에다가 1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4 플러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죠? 2 마이너스 4 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0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서 2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답은 F'E은 얼마? 2 이렇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15번 문제 보시죠. 도전 문제네요. 미분 가능한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fx 미분 가능한 상황이고요. 모든 실수 f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그러니까 괄호 안에 x 플러스 y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함수값들의 이렇게 합으로 쪼개지고 그들의 곱의 3배가 된 항이 더해지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된답니다. F'E은 2라고 하고 있고요. F'E의 값이 궁금하다고 하고 있네요. 네, 이 문제에서는 fx의 관계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도함수를 구하고자 도함수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의에 의거한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F'E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형태가 F'E 즉 정의에 의해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e 플러스 h 마이너스 fe 이것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위에 나타난 이 약속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에 대응시켜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fe 플러스 fh 플러스 326h 이렇게 되겠죠. 이 둘을 곱한 거에 3배한 항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fe 분자가 이렇게 변형이 돼서 계산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 fe가 사라지고요. 남는 형태는 요거네요. h분의 fh 플러스 약분이 되니까 6만 남는 요 형태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친구를 구해라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 바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h 그리고 나누기 h 요것만 알면 되죠. 6은 6으로 수렴하니까요. 그러면 요 친구에서 우리가 안 보이는 애를 잘 끄집어내서 살리는 방법 그 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요.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안에는 이런 친구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죠. f0 플러스 h 분모는 h 마이너스 f0 근데 이런 얘기를 확실히 할 수 있으려면 F0이 눈에 안 보이는 0일 때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어진 이 함수 fx가 F0일 때 0인지 이걸 알아내야 되죠. F0일 때 얼마일까? 0일까? 0이어야 될 텐데 이걸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이 관계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모든 실수 중에 x도 0, y도 0이 존재하죠. 그래서 x도 0, y도 0을 대입해 봅니다. 그럼 이 관계식은 잠깐 올려서 관계식 보이게 해놓으면 0 플러스 0은
F0, F0 플러스 0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 0 플러스 0은 0입니다. 그렇다면 F0은 F0 플러스 F0. 이항하면 얘네 사라지겠죠. 그러고 남는 것은 F0은 0이다 라는 단서가 남겠죠. F0은 0이래요.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표현한 바로 이 친구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얘는 얘랑 똑같은데 F0이 0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맞아요. F'0이잖아요. 그죠? 이게 2라고 알려준 거예요. 봅시다. 지금 요걸 구해야 돼요. 우리가 요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식에서 잘 쪼개봤더니 여기 안 보이는 0 그리고 F0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0을 만들고 구성을 해봤더니 같은 식인데 이것은 F'0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에서 F'0이 2라고 알려줬죠. 그렇다면 이 친구가 이래요. 이 부분은 2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이제 이들의 극한값이 눈에 보입니다. 2로 수렴하고요. 6이고요. 그래서 8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F'2는 8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16번 문제 보도록 하죠. 네, 16번 문제에서 fx는 이렇게 3차 식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극한값이 이렇게 주어지면서 4로 수렴한다고 하고 있죠. 이것을 만족할 때 상수 AP 값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치환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좀 더 식이 간단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F하고 이렇게 정유역 부분에 X 플러스 1이라는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다룰 때는 X만 들어가 있으면 편하겠잖아요. 그렇게 편하게 바꾸기 위해선 치환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x가 2로 간다 라고 칠 때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f2라는 값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극한값 이야기를 하면 바로 얘 f'2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극한값을 구할 때 어떤 값으로 갈 때 분모 분자의 형태로 나타나 있어요. fx분의 gx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어떤 상수로 수렴을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뭘 체크해야 되냐면 2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는지 근데 0으로 가. 얘가 0으로 간다면 분자, 수렴하도록 할 분자는 극한값이 0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배웠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6번째 접근 들어가 봅시다. fx를 구해야 되는데 정보는 요거 하나뿐이니까 얘를 잘 분석해야 돼요. 첫 번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x 플러스 1이라고 정의역 부분이 복잡하게 생겨서 불편하다면 하나의 문자로 치환해 줍니다. x 플러스 1을 하나의 문자 t로 치환해 볼게요. 네, 그렇게 되면 x가 1로 갈 땐 t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2로 가겠죠? 네, 그 다음엔 x 넣어봅시다. x 플러스 1이니까 t로 치환이 되고 상수는 손댈 거 없고 분모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이 중에 x 플러스 1은 t로 치환되고 이것은 t 마이너스 2로 치환이 되겠죠. 그래서 바꿔주시면 분모 이렇게 인수분해된 걸로. 다음 리미트 x가 1로 갈 때는 t가 2로 가는 걸로 치환이 된다고 했으니 치환 결과를 살펴보시면 눈에 익숙한 친구가 보이기 시작하죠. t가 2로 간대요. 그럼 분모에 t-2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면 걔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분자는 ft-3이에요. 네, 다 됐어요. 얘가 f2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분모의 t라는 것은 곱하기 t분의 1로 이렇게 쪼개주면 되겠죠. 이 부분
3이라는 애가 F2이면 되는데 F2인지를 알고 싶어요. 이거를 알아보고 싶으면 이제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F2의 값은 어떻게 찾아줄 것인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는 이 극한값밖에 없습니다. 다시 분석해 보면 x가 1로 가는데 분모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렴값을 갖는다는 것은 분자도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이 뭐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0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플러스 1은 3이라는 극한값을 가져야 되고요. 이 함수는 다항식이고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잖아요. 연속이니까 이 결과는 f, 여기 1로 가면 f2를 향해서 가는 거고 그 f2일 때 함수값이랑도 같아야 돼요. 이 친구에 대한 극한값은 이걸 치환해서 보면은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면 t가 2로 가는데 ft인 상황이고 이 친구의 극한값은 함수값이랑 같아야 연속이에요. 그래서 f2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f2가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해서 우리는 이 부분이 얘가 f3이구나.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리미트 t가 2로 갈 때 t-2분의 ft -f2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미분 계수가 되겠고 또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좀 더 정리해 보면 리미트 얘도 수렴하는 값이니까 이렇게 극한값 쪼개서 쓰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f'2고 곱하기 이 부분은 수렴값 2분의 1이 되겠죠. f'2에 대해서 정보가 주어져 있나요? 없어요. 그럼 2분의 1 f'2에 대해서는 정보가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값을 변형해 나가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 극한값은 4다라는 식을 활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f'2가 8이다라는 결과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f'2가 8이라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서는 이제 ab 값을 구하는 게 최종 목표죠. 상수 fx의 ab 값 두 개를 구해야 되니까 f에 관련된 식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 얘랑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찾아낸 2일 때 3이다 라는 게 있죠. 이 두 가지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먼저 f'2가 8인 걸 활용하기 위해서 저 친구의 도함수 찾아보시면 3x제곱 플러스 a가 되죠. 얘랑 두 번째 2일 때는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먼저 1번에서 알아낸 f'2가 8이다. 4, 3, 12 플러스 a가 8이니까 a 값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 그럼 fx는 이렇게 생겼겠네요. 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 b만 모릅니다. 2를 넣었을 때 함수값 이용해서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b는 이렇게 b는 3이네요. 이렇게 a는 마이너스 4, b는 3까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 살펴볼게요. 다항식이 있고 이 다항식은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학년 때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나머지 정리를 또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네요. 나머지 정리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다항식이 있는데 이 다항식을 나눈대요. 어떠한 식으로 나눌 때 지금은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어떤 일이 생기냐? 몫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몫을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면 원래 식이 된다. 근데 나머지 설정할 때 내가 나누는 식이 2차면 2차보다 한 차수 낮은 1차가 될 것이다. 나머지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한 차수 낮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식을 모르면 미지수로 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나머지 ax 플러스 b라고 놓고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다라는 기억 살리시면 좋겠고요.
더불어 이렇게 표현한 식을 보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인 1이죠. 1을 이 식에다 다 대입을 하게 되면, 즉 f1을 구하게 되면 여기 목과 나누는 식의 값이 곱해지면서 0이 되어서 이 나머지에다가 함수값 대입한 거와 같이 돼. x에다 1을 내면 a 플러스 b, 나머지에 대한 함수값을 찾는 형상이 된다라는 사실, 여기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항식이 이렇게 10차식이 있어요. x의 10제곱, 5x제곱 플러스 1. 이것을 x-1의 제곱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럼 몫은 qx로 두고, 그리고 나머지가 존재할 텐데 나머지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식으로 나타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요 나누는 수를 0으로 만드는, 여기서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는 1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의미 있는 식을 찾을 수 있죠. 좌변은 1 플러스 5 플러스 1이 돼서 7이 되고요. 우변은 요 목하고 나누는 식을 곱한 부분이 0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만 살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 x에다 1을 넣으면 a 플러스 b가 나오겠죠. 이걸 활용해서 첫 번째 식이 탄생합니다. a, b 값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a, b 문자가 두 개입니다. 그럼 식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데요. 그 식 하나를 더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단원이 무엇입니까? 맞죠? 미분을 해야 되겠죠? 미분할 때 주의할 거 하나 생각해 보면 x-1의 제곱을 미분할 때 전개해서 미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겠다. 그러면 전개해서 미분하면 2x-2가 되죠. 근데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특징을 활용하시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x-1의 제곱인 형태에 관심을 둬서 이 x-1을 하나의 문자로 보고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x-1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런 후에는 요것을 x-1을 한 뭉치로 봤던 것을 또 미분을 하는 거예요. x-1을 미분해서 이렇게 곱해서 그 결과를 찾아도 같은 결과가 됩니다. 왜? x-1을 미분하게 되면 1이 되니까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전개해서 미분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죠. 전개한 거 이렇게 전개하면 되니까 똑같이 나오죠. 이런 방법으로 미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그게 기억 안 나면 전개해서 미분합니다. 좋습니다. 가보죠. 그러면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이 식을 한번 미분하게 되면 좌변은 10x의 9제곱 플러스 10x, 상수항 사라지겠죠. 다음 곱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시고, 네, 뒤에 거 그대로, 다음 앞에 거 그대로 두시고 뒤에 거 미분. 미분은 모르는 문자인 경우는 프라임만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1차식 미분하면 a만 남겠죠. 이렇게 하고 이 식들을 딱 봤을 때 나누는 수들에 x-1로 묶여 있으니까 x에다 1을 넣으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의미 있는 값을 보여줄 테니까 x에다 1을 대입해 봅니다. 그럼 좌변은 10 플러스 10, 우변은 0, 0이 되어서 남는 거 a만 되겠죠. 그러므로 a 값을 20이다 라고 결정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두 번째 식으로 a 값이 결정됐어요. 그럼 1번 첫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하시면 b 값이 결정되죠. b 값은 마이너스 13. 이렇게 해서 a, b 값을 다 찾게 되고요. 나눴을 때 나머지는 ax 플러스 b였죠. 그래서 나머지는 a인 20x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1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 대한 이야기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